자,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도함수 활용 3, 12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예, 12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배웠죠?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위치를 시각 t에 관해서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속도 V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다시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우리에게 위치 x를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난대요. 자, 원점을 지난다는 것은 위치가 몇이 된다는 얘기다? 0이 된다는 얘기다요. 그러면 우리는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풀면 원점을 지나는 그 시각을 구해낼 수 있겠네. 그래서 봤더니 얘 t라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 돼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와서 t는요 0 혹은요 t는요 2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뭐야? t는 0의 의미는요 원점을 출발하는 초기 시간이지. 그러므로 다시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간은 몇이 되겠다? 2초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2초에서의 뭘 구하라고 나와 있어? 속도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속도는요 위치를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미분. t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라고 썼어.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속도는 이게 아니지. 2초일 때의 속도지요. 즉, V를 구하는데 t가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해볼 겁니다. 그럼 t자리에 2만 대입하면 되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은 4죠. 8이 16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속도 구했더니 몇 나옵니까? 0 되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박찬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답이 몇이 나옵니까? 18. 네. 자, 네. 아픈 건 좀 나았어요? 네. 다음부터 좀, 앞에 수업 있구나. 네. 그래서 따뜻하게 나오기. 선생님, 찬영군한테 전화해주세요. 안 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몇 페이지? 12페이지 아래에 있는 93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역시 얘도 위치 x를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위치 x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8t이다. 그런데 속도가 4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속도까지 나오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또 미분해서 가속도 구하고 요런 작업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요 속도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속도식은 미분하니까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속도가 몇이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의 시각이 나에게 필요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는 0이므로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2, 1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t는 2초 혹은 t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데요. 시각이 마이너스 1초 이런 개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속도가 쌓인 그 순간은 시각 2초가 될 때구나요. 자, 그런데 가속도를 구하래요. 가속도를 구하려면 이 속도를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 미분해야지만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겠죠. 12t-6 나오는데 이때 t가 몇인 시점이다? 2인 시점이에요. 그래서 t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4-6 해서 답은 1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예,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네요. 앞에 있는 문제는요, 속도, 가속도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속력의 최대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속력은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속도를 구해서요, 절대값 씌우면 얘가 속력이에요. 즉, 절대값 V, 이게 바로 속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푸세요. 저 끝에 교재를 했어요. 네. 자, 13페이지 문제 풀고 있습니다. 답을 구하신 분은 얘기해 주십시오. 1번. 답은 1번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값이 붙었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4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요 같이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자, 이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주고 있어요. 위치 X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 보고 속력의 최대값 구하래요. 속력을 구하려면 우리 우선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속도부터 구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도를 구해볼 거예요. 속도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14야 라고 이렇게 속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요. 지금 요게 미적분 문제기는 하지만 근본은요 어디에 속해 있다? 수학상의 이차함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차식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2차식이 제한 변형을 가진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무조건 그림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그림을 그릴 건데 선생님 전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속도가 필요해요. 즉 절대값 V가 필요해요. 즉 절대값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14가 필요한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이미 배웠죠.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습니까?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예요. 그냥 그렇게 기존에 배웠던 방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림 그려볼 거예요.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자, 그래서 위로 볼록 이렇게 했어요. 꼭지점의 X좌표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x 좌표는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니까 1은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치고 5는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다? 얘를 꺾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얘를 이 속도를 0으로 만드는 녀석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녀석 확인하기 전에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y좌표 가지고 갑시다. t자리에 선생님이 1 대입했어요. 요 자리에 1 대입하면 얘 몇 나오겠습니까? 4 이렇게 나오죠. 자, t자리에 2 대입했어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48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 몇 나온다?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5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 거예요. 5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150 플러스 5 대입하면 5, 4, 20, 120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44 요런 값을 갖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4니까 뭔지 몰라도 0은요. 요 사이에 이렇게 낑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려는 그림은 X축 위치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그리고 그래프는요. 1에서 5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몇이 되겠다? 5,44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속력의 최대값은 제일 높은 지점 몇 되겠습니까? 44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선 문제부터 살짝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x는 다음과 같고 점P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고 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각각 A, B라 할 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되게 중요한 수학적인 표현이 나와 있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되는 표현. 어떤 표현일까? 어떤 표현이 제일 중요할까? 이 문제 속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운동 방향. 그 다음에요. 운동 방향이 어쨌는데? 운동 방향 2번. 이 부분이에요. 2번 바꾼다 보다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중요해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만이 가지고 있는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운동 방향 이렇게 바꿀 땐 어떤 특징이 일어날까?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가고 있다가 운동 방향 딱 바꿨어.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되겠습니까? 오, 그렇구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돼야 되는구나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는 좀 두 번만 읽고 기억하고 갑시다. 시작!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속도는 0. 한 번 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속도는 0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앞서서 위의 개념 정리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속도가 0, 즉 V가 0인 경우는 우선 첫 번째 어떤 물체가 운동을 멈추면 당연히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직 운동을 하는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요, 이 2번과 3번은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문이과 공통 미적분에서 다루는 요 속도, 위치, 가속도 문제는요. 이렇게 X축, 이렇게 수평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다루거나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운동 방향 이렇게 바꿔서 거꾸로 가나 이만큼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경우나
어때? 같은 의미가 있는 거야.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로, 얘는 세로 똑같은 얘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그 밑에 좀 보고 정리하고 갈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요 여러분이 과학 물리를 배웠을 텐데요. 자, 물리에서 가속도 뭐라고 배워요? 가속도는 곧 뭐다 한 글자. 가속도는 물리 안 배웠구나. 가속도의 본질은 힘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등속도는요 어떤 힘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뒤에서 밀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지. 근데 그 미는 걸 우리 뭐라 그래? 가속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0보다 작아. 그럼 반대로 밀고 있는 거지. 당연히 속도 부위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는 감소 상태가 되겠구나. 하지만 가속도가 0보다 커요. 그럼 내가 등속 운동하는데 뒤에서 막 밀고 있는 거야. 그럼 난 점점 밀수록 힘이 가해지는 거니까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겠지? 속도 부위는 어떠한 상태다? 증가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f-x. x가 위치였는데 여기서는 x를 위치로 하긴 그렇다. 예, 기존에 배웠던 그냥 함수에서 생각할게요. fx가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 그리고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증가함수. 예,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다 배웠으니까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을 구하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4. 자, 10초에 같이 볼게요. 마무리 지세요.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요, 위치 x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것은 바로 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위치를 이용해서 속도는 0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미분해서.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는 0 이렇게 적었어요. 결국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3, 1, 막 이렇게 붙네요. 그래서 t는 1 그리고 t는 3이라는 두 개의 시각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뭐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2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 1초일 때 바꾸고 3초일 때 바꾸지. 그런데 뭐래요? 요때 요 바꾸는 이 1초일 때와 3초일 때의 위치를 A와 B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식에다가 T 자리에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T 자리에 1 대입했더니 요때의 위치 X는 몇 나오겠습니까? 4. 자, t 자리에 3을 대입했더니 요때 위치 x는 몇이 나오겠습니까? 27, 9, 6에 54, 9, 3, 27, 예, 0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뭘 구하래? 얘가 바로 수직선이 있을 때 요 점이 0의 위치고요. 요게 b의 위치 되겠지? 그리고 요게 a의 위치인데 4야. 그런데 a, b 사이의 거리 구하래. 몇 되겠습니까? 4.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몇 번? 3번. 예. 제동거리 90m.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라는 얘기죠. 자,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 하면 바로 이 녀석이 제동거리 x가 되겠네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 열차가 움직인 거리, 제동거리 x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뭐래?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즉, 요 t 자리에 뭔가를 대입해서 제동거리 x를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저 t 자리에 들어갈 시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무슨 표현을 써먹어야 된다? 무슨 표현이 핵심이에요? 이 문제 핵심은? 정지예요. 정지. 자, 정지하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얘기해 볼까? 속도는 0이다예요. 되겠습니까? 바로 속도가 0이 되는 t라는 시각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도를 구하려면 이 위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12 마이너스 0.8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속도가 0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할 수 있겠네요. 결국 0.8t는 12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소수 너무 싫어하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서 8t는 120 나왔습니다. 결국 t는요 8분의 120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몇이냐? 8, 1은 8, 8로 40 이래서 몇 초? 15초 되겠습니다. 자, 열차는 15초가 될 때까지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움직인 거리 x를 구하기 위해서 12 곱하기 t자리에 15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0.4 곱하기 1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계산하겠습니다. 자, 15라는 공통인수 뺄 거예요. 그러면 12 마이너스 15에다가 0.4 하나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나옵니까? 6. 그래서 결국 15 곱하기 6이 돼서 답은 몇이다? 90이다. 90m를 이동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가 두 문제가 실려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좀 넉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위아래 두 문제 모두 다 풀어보세요. 자, 20초 후에 같이 풀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파트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과학에서도 점수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무조건요, 이 가로 라인은 무조건 시각 t예요. 왜?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모두 t에 관해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바로 세로축에 뭐가 오냐가 중요합니다. 세로축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위치 x가 올 수도 있고요. 속도 v가 올 수도 있고요. 가속도 a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셋 중에 제일 시험 문제에 종종 많이 출제되는 건 누구일까? x, v, a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v예요. 왜? v라는 녀석은 중간에 낑겨 있기 때문에 v를 적분하면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v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굉장히 문제 내기 좋아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역시 여기에도 v가 오고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t가 b일 때 b라는 점 여기에 있네요. 가속도는 이라고 나왔어. 자, 요 속도와 가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이라는 것의 수학적인 의미가 뭔데? 바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봤더니 몇이다? 0. 평평하잖아요. 기울기가 없죠? 그러므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즉 가속도는 0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자. 자, t가 0일 때 시각 t가 0 바로 요점 되겠네요. 이때의 가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가속도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미분한 거니까 바로 요 점에서의 무엇을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양이에요, 음이에요?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는 음의 값이다. C야. 이거 C야? 미안해, 선생님 0인 줄 알았어? 네, C래요. 유점이랍니다. 3, 선생님 0이 프린트가 좀 덜 나온 줄 알았더니 C였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 죄송해요. 0인 줄 알았다. C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와 E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 D하고 E 사이라는 건 바로 요 구간 사이가 되겠구나. 자, 이때 속도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 자체가 속도잖아. 이 y좌표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지. 그럼 얘는 속도가 커지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속도는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의 값이 f일 때, f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냐 안 바꾸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는 운동 방향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꾸죠.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일어나는 행위는 뭐라 그랬어? 속도가 0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 요런 D하고 H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고요. F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안 바꾼다 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I 사이 0에서 I면 이만큼 전부 다 되겠네요. 자,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꾼다? 이미 선생님 표시해놨죠? 몇 번 바꿉니까? 2번 바꾼다. 이렇게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야, 여기 D에서 H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지 구해봐 라고 막 이제 나오면요. 이동한 거리는 그냥 이 면적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야, 0에서 요 H까지 이동한 거리 구해봐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면적 더하기 요 면적 더하기 요 면적 하시면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변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에 있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이 문제에서는 얘 위치구나.
그러므로 얘를 미분하면 모두 속도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구나. 즉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0에서 b까지 0에서 b까지 요 구간에서의 속도는 자, t가 a일 때 최대이다 라고 했어요.